네, 오늘 짱 랭킹 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놓고 전략 고민 함께 해보시죠. IS텍 김태성 본부장,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인사 먼저 나눌게요.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금요일 오후에 어떤 키워드를 정리하고 가야 될까요? 오늘 변화되는 요인들 하나씩 꼽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열어볼게요. 오랜만에 IT 업종이 아니라 반도체가 앞장서서 주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김성훈 대표님과 먼저 이 SK 하이닉스 이야기 먼저 해볼까 합니다. 사실 롱숏 전략 두 기업 간에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보면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워낙 좋은 재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수급 집중도도 상당히 높고요. 이제 뭐 39만 원 선 뒤까지 목표 주가가 외국계에서 나왔던데 궁금합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한 시장의 얼굴이 달라졌는지 계속 재료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 짚고 그리고 세세한 이야기 해볼게요. 일단 자리 어떻게 보실까요?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원래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하고 나서 반등을 줬어야 되는 자리에서 이 미국산 장비 중국 도입 시의 건별 승인 이슈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반등을 하지 못한 점. 근데 그렇게 응축됐던 폭발력이 오늘 브로드컴 실적 발표 때문에 더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전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SK 하이닉스와 이제 마이크론을 제가 계속 비교를 했습니다. 이제 밸류에이션 비교를 했는데 SK 하이닉스가 이 자리에서 사실 마이크론의 이제 3분의 1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 굉장한 저평가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상대적으로 보면 SK 하이닉스가 반등을 줄 때 삼성전자 수급을 좀 뺏어가는, 오히려 삼성전자 반등 줄 때 SK 하이닉스를 뺏어가는 그런 수급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3200선의 지수를 조금 묶어놓고 두 종목을 다 올리기는 쉽지 않겠다. 근데 SK 하이닉스만의 이런 이 퍼포먼스가 오늘 이제 반등을 보여줬다는 점은 사실 여러 가지 우리가 그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달에 초에 잠정 실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망세가 좀 더 짙어질 가능성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추석도 껴있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텐데 저는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삼성전자 이제 잠정 실적 발표 전까지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강한 폭발력을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가 지금은 발휘가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다면 브로드컴이 이번에 이제 실적을 보면 AI 매출에서 63% 전년비 급증세를 보였다는 점, AI에 대한 거품론이 들어갈 흐름에서 본다면은 충분히 이 기술주들에 대해서 미국발 모멘텀을 SK 하이닉스가 충분히 더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포인트를 잡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침 브로드컴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대표님. 연결해서 본다면 이제 시장에서는 엔비디아라는 종목에 대한 민감도보다 브로드컴 민감도가 더 높아졌다라고 봐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뭐 대형 신규 고객에 대해서 이 기대감이 오전에 상당히 높았는데 외신 기사 보니까 대형 신규 고객이 오픈 AI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기대감이 더 높거든요. 브로드컴의 주가와 연결골이 더 깊어진다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보면은 오픈 AI하고 지금 에이직 주문에 대해서 고객사가 계속해서 넓어진다는 점, 그것을 포인트로 잡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HBM의 성장세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될 것이고요. 당연히 아직까지는 HBM 하면 SK 하이닉스의 가격 전가력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가 요즘에 시행하는 게 TSMC 가격을 좀 낮추라라고 하고 있지만은 TSMC는 오히려 가격을 좀 인상을 시키는 그런 뭐 갑을 전략을 계속 쓰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도 그런 점으로 본다면 HBM4의 가격 인상 여력도 충분히 저는 남아있다고 보고 오늘과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는 뭐 에이직 랜드라든지 아니면 디자인하우스 쪽도 상승폭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본다면 이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앞전에는 전공정 관련 삼성전자 관련 밸류체인이 상승폭을 보였다면은 이번에는 이 HBM 라인들의 상승폭을 한 번 더 지켜볼 수 있는 소부장 업종들한테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향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볼 때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이야기 조금 더 해볼게요. 김태성 본부장님과도 이야기 풀어가 보죠. 뉴스가 워낙 오늘 반도체에서 많이 나오긴 했는데 이것도 궁금합니다. 디램 시작에서 1분기에 이미 한번 제친 하이닉스 그리고 이번에는 삼성과의
이 격차를 더 벌렸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사실 D램 쪽 하면은 삼성전자가 버티는 힘이기도 했는데 HBM도 아니고 D램 쪽에서의 그 지위도 계속 흔들리면서 위태로워진다라는 부분도 민감도 높여야 될 뉴스일지 한번 점검해 주세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지난주 엔비디아의 주가의 조정이 나오면서 AI 고점 논란, 그리고 S&P 지수, 그리고 미국 3대 지수에 대한 고점 논란이 사실은 가장 큰 부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부담적인 이슈를 이틀 동안 어떤 뉴스로 좀 가렸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알파벳과 애플의 반독점 소송이 잘 풀렸다라는 이유로 하루 일단 잘 버텼고 네.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브로드컴이 또 좋은 호실적을 냈다라는 명분으로 지금 반도체 IT가 불편함을 계속 어떻게 보면 덮어가면서 흘러가고 있긴 하지만 팩트는 엔비디아는 아직까지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반도체에 대해서 길게 보면 당연히 충분히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지만 단기적으로는 1등이었던 혹은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았던 기업들은 역설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일 것 같고 네. 이걸 우리나라 시장으로 가지고 오면 하이닉스일 것 같고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앞으로 성장을 못한다 이건 아니고 그동안에 워낙 좀 구가해왔었던 1등의 자리에 대한 부담감을 좀 느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과거에 4, 5년 전에 테슬라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전기차는 테슬라였습니다.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금 보면 전기차는 테슬라 공식이라기보단 여전히 뭐 테슬라의 비중이 굉장히 높긴 하지만 후발주자였던 기업들의 점유율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D램도 그렇고 HBM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초격차 경쟁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산업이다 보니 여전히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를 이야기하지만 불편한 건 중국에 스스로 지금 자립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을 좀 감안을 해봤었을 때 저는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욕심을 좀 부리시기보단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 그러니까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는 기업들을 저는 우선 체크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앞서 대표님께서 잠깐 이야기해 주셨지만 저도 이제 디자인 하우스에 대한 관심도를 좀 높게 보고 있는데 그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테스트 소켓 쪽이 여전히 좋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리노공업, ISC, TSU와 같은 기업들은 일단 고객이 어찌되었든 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칩을 만든다는 그 뉴스 하나만으로도 모멘텀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들이 직접 칩을 만들면 다 일일이 검사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고객사 그리고 매출 다변화가 되어 있는 기업들이 이제는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엔비디아만을 좀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찌되었든 이러한 부분들이 지난 2년 동안 장점이었다면 당분간은 좀 부담으로 여겨질 수 있으니 다른 시선으로 좀 본다 했었을 땐 매출 다변화가 이미 끝난 혹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쪽이 훨씬 더 나아 보일 수 있는 시기가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타이밍에서 본부장님께 추가 질문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아니라 소부장 그 하단에 있는 종목 안에서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마침 CXL 관련주가 네. 강합니다. 그리고 부담은 가격적으로 없다라고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넥스트 HBM이라는 키워드로 오늘 CXL 관련주에 대해서 오늘 시세가 강하게 붙고 있다라는 부분은 그럼 어떻게 활용할 만한가요? 아니면은 앞서 이야기해 주셨던 반도체 소부장의 포인트와 약간 결이 다르다고 봐야 되나요?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CXL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나오는 뉴스에 좀 반응하는 테마주 성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삼성전자도 뭐 CSL이라고 하는 차세대 기술에 당연히 집중은 하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뭐냐. HBM3 8단 12단 이제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도 마음은 내려놨을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HBM4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삼성전자 혹은 반도체 전반적으로는 뉴스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 이제 CXL 같은 경우에는 테마적으로 조금 빠르게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한번 이용을 해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테스트 소켓 쪽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 있겠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HBM 키워드 관련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문턱을 어떻게 실제로 넘는 게 확인되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긴 해야겠네요. 뉴스 골고루 좀 반도체 쪽에서 챙겨봤습니다. 자, 통신 장비와 로봇 키워드 두 번째 키워드로 살펴볼 겁니다. 일단 통신 장비 이야기로 시작을 할게요. 오랜만에 저희가 키워드로 들고 왔습니다. 사실 브로드컴이 워낙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오늘장이다 보니 그 후광으로 통신 장비까지 수급이 몰리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원래 최근에 스물스물 올라온 그 근거 주파수 경매로 봐야 되는 건지 좀 헷갈리긴 합니다. 자, 성격과 함께 추가적으로 자리 한번 보죠. 통신 장비 업체 대표님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슈화돼서 증권가에서 뭐 한 달 전, 뭐 지난주에도 이제는 볼 때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봐야 돼요? 브로드컴과 어떤 연결고리로 수급이 보는 거예요? 아니면 본체적으로 실적 개선 모멘텀으로 다시 주목할 시점이 본격화된 걸까요? 어느덧 브로드컴 하면은 이제 통신주와의 연결고리가 조금 약해지긴 약해졌다고 했어요. 볼 수가 네. 있을 것 같고 오늘의 상승 트리거는 될 수가 있지만은 그 맥점은 사실 이제 이 주파수 경매가 핵심으로 보이는데 주파수 경매 얘기는 상반기부터 계속 나왔던 이슈입니다. 그래서요. 근데 이제 일단 종목별로 보면은 이노와이러리스 같은 경우는 작년 실적 이제 흑자 기조가 적자로 바뀌었다는 점 그리고 그나마 RFHC 같은 경우는 지금 방산주의 매출 이 증폭기가 좀 실적이 잘 나오면서 오히려 이 한 종목만 보더라도 사실은 통신과 관련된 매출은 감소가 된 반면 상대적으로 상승을 보였다는 것은 방산주 역할을 해줬던 이 사업 부분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사실은 좀 특이점인데 전반적으로 통신주를 봤을 때는 이 대형 뭐 SK텔레콤이나 이제 뭐 KT나 LG플러스는 고객 유출 관련된 이슈도 얼마 전에 나왔었기 때문에 네. 수급 쪽으로 굉장히 공백이 컸다가 이번에 주파수 경매 얘기 이제 오늘과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반적으로 시장을 보니까 그동안의 소외주 섹터들이 좀 반등을 주는 오늘 장이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반등폭이 좀 컸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 이제부터 핵심은 사실 우리가 광섬유 쪽이 아닌 5G 장비 쪽이 이제 메인 장비로 예산이 되는데 예산 문제로 인해서 광섬유 쪽에서 원래는 이제 좀 하이엔드급으로 했다가 지금은 5G 이쪽으로 이제 방향성을 좀 틀었는데 미국에서 보면은 할당제 때문에 과거 21년도에 통신 장비줄이 급속도로 상승을 했다가 하락폭이 워낙에 컸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통신주 쪽을 매매하려고 보면 그 예전의 기억 때문에 사실 이 손이 잘 나가지 않는 분들이 그러신 굉장히 분들 많아요. 저 같은 많으시더라고요. 경우도 네.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의 흐름에서 본다면 모멘텀적인 이슈로 한번 접근을 해볼 만한데 그래도 저는 두 종목 정도는 긍정적이다. 이제 뭐 솔리드 같은 경우는 미국 매출이 좀 많은 쪽에서는 수혜를 보실 수가 있는데 실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RFHC를 대장으로 봤으면 좋겠고 그나마 이 이노와이어리스는 스몰셀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이 통신이 잘 안 되는 지역에 작은 기지국 개념은 스몰셀을 많이 설치를 했는데 일본 매출이 조금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적자가 난 거지 이 하반기 쪽으로 일본 매출 다시 회복되면은 실적에 대한 이제 이 턴어라운드 측면으로 본다면 이노와이어리스도 전에 이제 본부장님께서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 네, 그런 이 맞아요. 두 종목을 좀 핵심으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대표님 모멘텀 투자의 영역으로 보고 주파수 경매가 미국까지 본다면 10월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니까 투자 기간은 그 안에서만 활용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제가 네. 앞전에도 얘기했듯이 변동폭이 굉장히 큰 섹터가 이쪽 섹터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슈팅은 나올 수 있어도 오래 끌고 갈 섹터는 저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의 전략 키도 한번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로봇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부분이 궁금하죠. 계속해서 뉴스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일정도 있다 보니까 로봇에 대한 연속성이 기대가 되는데 오늘 가장 핵심적인 로봇의 키워드 한다면 본부장님 아마 쿠팡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움직임이 강하고 워낙 오전과 오후에 얼굴이 다른 종목이 많은데 쿠팡, 물류, 자동화 이 키를 안고 있는 종목군은 계속해서 고점 부근의 탄력이 지금 사그라들질 않고 있는 현재 시점입니다. 로봇, 스마트 팩토리
이게 궁금해요. 시장의 성격이 미묘하게 변한 가운데 로봇이 계속 움직입니다. 쿠팡 이슈 오늘 어떻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사실 지금 로봇주 전체가 강하다고는 또 말은 못합니다. 예, 그죠? 아쉬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그건. 네. 지난주에 먼저 좀 시작했던 쪽은 오히려 쉬고 있고 뒤늦게 출발을 했었던 가장 대표적인 기업들이 뭐 현대모백스와 같은 기업들일 것 같아요. 이러한 기업들의 이제 상승 시세가 지금 연 3거래일 혹은 4거래일 동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로봇주들은 계속 좀 보실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든지 간에 일단 수급적으로 그리고 이제 실적적인 부분은 좀 내려놓더라도 네. 향후에 모멘텀 쪽으로 봤을 때 로봇주들은 당연히 성장을 좀 충분히 더 할 수 있는 룸 자체가 많은 상황이다 보니 저는 더 보셔도 괜찮다. 대신에 오늘 이제 상대적으로 감속기 쪽 액추에이터 기업들은 많이 못 가는데 저는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면 여전히 하이젠 R&M, SBB테크, SPG는 저는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현대모백스라든지 오늘 이제 시세가 나오는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술적으로는 이평선과 이평선 간의 거리 우리가 이격도라고 하잖아요. 이격도가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 신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로봇주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결국 돌아가면서 시세가 날 타이밍은 충분히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금 안 가는 쪽 정리하고 지금 가는 쪽으로 옮겨 붙으면 또 기가 막히게 다음 주에 또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로봇주를 가지고 계시다면 저는 오늘 시세가 안 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조금은 더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한 가지 제가 추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오후의 장점 때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고 오늘 아침에 제가 개장 시간에도 로봇 관련주를 하나 언급을 좀 했는데 전통적인 로봇주는 아닙니다. JVM이라는 이제 로봇 이야기, 그러니까 산업용 로봇, 네. 그러니까 약국에서 이제 자동화 로봇을 통해서 이제 제조를 해주는 로봇 이야기를 계속 좀 강조를 드렸는데 오늘 이쪽도 시세가 나오고 있어요. 결국 지금 로봇의 어떤 시세는 부품단을 지난주에 봤다면 오늘은 누가 더 상업화에 빠르게 성공을 했느냐를 좀 따져 묻는 것 같아요. 그래서 JVM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저는 여전히 괜찮다라는 의견까지 한 번 더 코멘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희 랭킹5 시간에도 원픽으로 그렇죠. 제시해 주신 네. 종목이기도 하네요. 그럼 짧게 이게 궁금해요. 오늘 쿠팡 요 재료만의 영향력을 하루 이상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워낙 오늘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네. 경우는 22%까지 현재 강세가 나오고 TXR 로보틱스도 23% 강세거든요. 물론 내일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 주말이 껴있기 때문에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만 내가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 이 종목인데 오늘 시세가 나. 그러면 쿠팡의 영향력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하루 이상입니까? 일단 제가 인천에 살거든요. 네. 제 주변에 이제 쭉 한번 돌다 보면 어느새 이 쿠팡 물류센터가 곳곳에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많아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걸 생각을 해보면 저는 로봇은 조금은 더 봐도 괜찮지 않을까. 물론 그 물류 창고에 이제 하나씩 다 이제 자동화 로봇들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보니 저는 충분히 더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하지만 코닉 오토메이션, 현대모백스처럼 최근에 혹은 오늘 시세가 강한 쪽은 이제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지 없으신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감속기 쪽을 보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겠다고 정리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로봇에 대한 모멘텀 에너지는 여전하다라는 포인트까지 한 번 더 정리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이슈를 볼 거고요. 여기에 재료의 무게가 좀 상당합니다. 하나씩 뜯어볼 건데요. 일단 조선 섹터 내에서는 한화오션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김 대표님, 지금 한화오션이 5% 전후의 하락세입니다. 사고 이후에 지금 정지 소식이 나왔고요. 생산 정지가 된 가운데 오늘 하나오션 블록딜 이슈까지 겹쳤습니다. 오전에 수주 소식이 나오긴 했지만 그건 다 묻힌 구간이고요. 하나오션에 대해서 이렇게 장중 변동성이 많이 커지고 있다는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오늘 짝에서 그 사고 이슈, 그 중대자의 이슈가 좀 더 크다고 보세요? 아니면 블록딜로 보시는지에 따라서 오늘 출렁거림의 성격 분석도 다를 것 같기는 한데요.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시기적으로 이 노란봉투법과 관련돼서 연관을 많이 짓는 상황에서 본다면 투자 심리가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사고였고, 그 다음에 또 시기적으로 블록딜에 대해서도 지금 이 하나 임팩트 파트너스가 투자 수익이 워낙에 많이 났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주당 107,000원이기 때문에
이제 고가에서 낙폭이 어느 정도는 추가적으로 있을 만한 여지는 충분히 남겨둬야 되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수급적인 이동이 일부 있었다라고 보고 조선주의 밸류가 단기간에 워낙에 많이 올랐다라고 보니까 오늘 이제 주도주 업종 중에 변압기 쪽이 상승폭이 좀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이 주도주의 순환매가 최근에 3,200선을 어느 정도 이제 좀 이 돌파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굉장히 빠르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지금의 흐름에서 본다면 반도체나 전력기기에 대한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조선주의 모멘텀을 좀 가져간다는 그런 흐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조선주가 지금 거의 세론이냐라고 저한테 여쭤봤을 때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자 쪽에서도 본다면 오늘 뭐 HJ중공업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내년 정도로 본다면 LNG에 관련된 포인트를 하나 주목을 해야 되는데, 2년 전에 중국에서 받았던 LNG가 이제 내년에 인도가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고객사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 갈수록 이제 우리가 이 기자재 업종들 같은 경우는 고객사가 다변화되고, 뭐 일본이라든가 이 수주가 된다라고 하면 LNG 쪽으로 일본도 수주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조선 기자재 쪽은 이 고객에 대한 확보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스펙트럼이 좀 더 넓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제 이 대형 3사보다는 저는 기자재 쪽은 조금 더 움직일 가능성들이 충분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기자재 쪽이 가지고 있는 힘은 아직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조선이 워낙 또 강하게 시세 분출 중심에 있었던지라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김태선 본부장님과도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김 대표님은 기자재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네. 해주셨는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오전에 강했다가 힘이 좀 약해지는 기자재 주들도 많이 보여서요. 현대힘스 이쪽은 잘 가고 있긴 하지만 이게 또 HD그룹 내에서의 합병 이슈와 맞물린 종목, 수혜 종목만이 좀 강하기도 해서요. 기자재 쪽도 괜찮은 거라고 보세요? 일단 제가 최근에 좀 많이 밀었던 기자재, 처음에는 세진중공업이었고 그 다음에는 엔진 쪽을 좀 이야기를 드렸고, 지금은 이제 또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엔진 쪽에서도 이제는 저는 챙기시는 게 맞다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려보고,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무엇을 볼 거냐? 저도 어제 오늘 가장 많이 찾아봤던 쪽이 조선 기자재에서 만약 다시 시세가 난다면 어느 쪽이 날까, 이 부분이었거든요. 피팅 밸브류가 가장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제 기준으로는. 네.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셨던 부분 중에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은 뭐냐면, 조선사들보다 조선 기자재가 매출의 다변화가 이미 많이 진행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필팅 밸브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 좋은 좀 역사의 흐름들이 있었어요. 어떤 맞아요.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게 진입장벽이 그렇게 높은 산업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국가마다 엄청나게 많은 피팅 밸브 생산 기업들이 예전에는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조선 업황이 좀 힘들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문 닫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도 피팅 밸브류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살아남은 기업들이 이제는 시장 점유율을 모두 가져가게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피팅 밸브류 기업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고, 또 여기에 성광밴드라든지 태광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피팅 밸브류는 지금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핀셋으로 봐야 되는군요. 기자재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좀 얻어봤습니다. 오늘 해운 쪽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요. HMM과 포스코홀딩스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뭐 시너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물음표를 던지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스코홀딩스와 같은 경우에는 재무적 부담이라고 봐야 될까요? 김 대표님, 오늘 HMM과 포스코홀딩스의 흐름, 방향성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구간에서 HMM은 상승폭 거의 다 반납한 상황, 포스코홀딩스 하락폭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에는 부담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좋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모두 매력적인 종목이 이 두 종목인가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만약에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현금 보유량이 그래도 적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인수에 대해서 부담은 있지만은 결제할 능력은 있고, 대신에 HBM 같은 경우는 순이익단으로 보면은 연 한 2조 정도의 순이익을 계속 벌어들인다는 거죠. 그러면 인수자금으로 봤을 때 5조에서 7조 얘기가 나오는데 3, 4년 내에 그 이제 인수에 대한 자금을 충분히 뽑아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입장에서도 물류 관련돼서는 이제 HMM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위주로 이제 사업 구조가 마련이 됐는데 과거에 SK 해운 인수를 추진했던 게 뭐냐면은 벌크의 사업을 좀 더 확장시키려고 움직임을 벌여왔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이쪽으로 본다면은 벌크에 대해서도 합병 이제 당장은 시너지가 안 나겠지만 포트폴리오 다변화 측면으로는 굉장히 좋은 시너지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전반적으로 따지고 본다면은 과거에 할인무로 이제 인수가 되는 것보다는 저는 그래도 포스코 홀딩스의 인수가 돼서 전반적인 사업을 계속 재편한다는 측면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시너지는 날 수 있다. 근데 당장으로 포스코 홀딩스가 주가가 일부는 하락할 수 있지만 하락률이 오늘 보면은 3%대 후반으로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네. 점을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당장 결정이 나는 건 아니고 좀 시간이 걸리겠죠. 공개 입찰 절차 그러면서 주가의 흐름 저희도 잘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넘어가도록 할게요. 소비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엔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장중에 상승폭을 반납하나 싶었더니 다시 한번 엔터 4사 중심으로 시세가 나고 있습니다. SN가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동시 순매수도 현재 들어오고 있고요. 에스파 출격 당일이라는 모멘텀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4사 중에는 강하네요. 김태성 본부장님, 다시 한번 이 엔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시기가 온 건지 궁금합니다. 뭐 KM 이쪽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모멘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무언가 성과가 아티스트에 대해서 나온다면 추가로 지금은 조금 상당히 여유 있다라고까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엔터 주들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많이 말씀드려 왔어요. 네. 최근에 이제 중국 쪽의 어떤 데뷔라든지 공연이 예약되어 있다가 무산이 됐던 뉴스들이 좀 나오면서 일시적인 좀 충격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정부에서 제안한다 그래서 팬심이 사그라든다 그건 아닐 것 같거든요. 지금 시대에. 그런 것을 좀 토대로 놓고 보면 DOU 같은 경우에는 다소 아쉽죠. 아무래도 이제 정부 쪽에서 중국 쪽에서 이제 뭐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실제 접근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하지만 엔터 뭐 3사, 4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전히 투자를 해도 괜찮은데 이제 여기서 다 살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러면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어디를 할 것인가 일단 JYP 엔터가 과거의 대장주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보면 뭐 새로운 아티스트들에 대한 공백 부재 이걸 떠나서 매출에 대한 부피 자체가 조금은 이제 줄어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기준으로 보면 저는 SM과 하이브가 조금은 더 나은 선택지가 좀 될 수는 있어서 1순위로는 SM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순위로는 하이브로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엔터 쪽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러봤고요. 오늘 CJ 관련 이슈가 있어서 여기에서 이 관련된 이야기 하고 넘어가려고 하겠습니다. 김성훈 대표님, 오늘 CJ 한번 봐주세요. 오늘 장 초반에 흐름과 많이 다릅니다. 이 관점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올리브영 합병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장중에 11%까지 올랐다가 전혀 착수 사실 아니다라는 공시가 나오면서 출렁. 그런데 다시 상승폭이 좀 확장되고 있는 구간이라서 질문 드립니다. 결국은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그 기대감 유효한 구간인지 요즘 합병 그 이후까지 추가 랠리가 나와서 이 고점 부근에서 보유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분들 기준으로 좀 솔루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합병 이슈 아니더라도 오를 만한 근거는 굉장히 많았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아, 네. 뭐 중복 상장은 지금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다. 그럼 흡사합병을 하는 그림은 계속 가져갈 건데 이게 보니까는 이 이재현 오너 이제 지분이 한 47%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자사주 소각하면서 오너 일가 지분을 좀 늘리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회사들 실적 보니까 CJ ENM 같은 경우도 드라마 콘텐츠 요즘에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CGV가 좀 발목을 잡지만은 영화 쿠폰 또 2차적으로 발행한다는 소식 때문에 그래도 일단 턴어라운드에 대한 국면은 접어드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가장 핵심은 올리브영의 외형 성장이 고성장이 계속 이어진다는 점. 뭐 서울 명동에 가서도 외국인들이 뭐 이 어느 제품 매진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붐빈다는 점도 사실 CJ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기타 화장품주들 보면 낙폭이 워낙 과대가 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 와중에서 붕괴 이락이 제가 과거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스킨부스터의 LNC 바이오가 지금 상한가를 치고 있다는 점. 네, 제가 이 리투오라는 이 제품이 지금 거의 쇼티지가 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저도
추천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효과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 말씀을 꼭 드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킨 부스터 시작에 대해서 중요성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화장품 쪽에 대해서 주목할 시기라는 조언까지 주셨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갈게요.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할 거고요. HLB 이야기로 시작은 하겠지만 HLB 관련된 모멘텀이 전체 제약바이오 투심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선 본부장이 오늘 HLB 그룹주 전반이 움직입니다. 간암 신약이라는 키워드로 출렁거림이 전반적으로 있기도 했잖아요. 내년으로 넘길 것이다라는 이야기 많은 가운데 연내 재신청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회사 측에서 전해지면서 강하게 상대적인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고 우리는 그림을 그려나가야 되는 걸까요? 참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야기 드리기도 진짜 조심스러운 기업 중에 하나인 것 맞아요. 같고 이유는 뭐냐면 너무 급격하게 상승 모멘텀이 좀 사라졌었던 지난 1년에서 1년 반인 것 같습니다. 주봉을 보더라도 지금 주봉상 하락폭이 엄청나게 지금 빠르게 나온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 상황인데 특히나 9만 원대에서 지금 4만 원대까지 거의 뭐 50% 가까운 하락폭을 지금 보인 상황에서 이런 재신청에 대한 뉴스가 나온 상황에 원래라면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갔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제약바이오 하면 여러분들 HLB가 우선순위에서 많이 멀어졌어요. 밀려 있을 겁니다. 워낙 좋은 기업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기술 이전이라든지 기술 계약 체결로 마일스톤을 또 받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 그래서 일단 HLB는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포함 그리고 신규 매수도 저는 조금은 조심하셔야 되는 구간이라서 일단은 관망을 좀 해보시고 정말로 이들의 기업이 일정대로 준비를 하는지 여부를 좀 보시면서 가격이 최소한 그래도 5만 원이라는 가격대 위로 올라온 다음에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실 때 하시더라도 혹은 신규 매수를 하실 때 하시더라도 그때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지금은 의미 없는 구간에서의 단기 트레이딩일 수밖에 조금 없는 것 같아서요. 저는 조심스럽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조심스러운 기업이기도 하죠. HLB 살펴봤고요. 비만 키워드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표님, 저희 오늘 마지막으로 마운자로 관련 이슈 좀 체크할까 봐요.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앞서 저희 화장품 쪽의 키워드 이야기해 주실 때 리토 품절 사태라서 LNC 바이오가 상한가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마운자로 품귀인데 비만 키워드는 일제히 랠리가 안 보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지 아니면 이 키워드에 대한 영향력이 조금 소멸됐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과거에 위고비 때도 비슷하게 출시되고 나서 이후에 조금 소멸이 됐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리턴이 됐지만, 근데 핵심은 뭐냐면 위고비에서 연결이 되는 흐름, 딜라이릴리에서 제파운드로 연결이 되는 흐름이 메스라는 치료제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확장성이 어느 효과가 있는지. 근데 올릭스라는 종목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네. 그 확장성 때문에 이제 이 기술 이전에 대해서도 계속 연결고리가 있는데요. 일단 저는 이 제파운드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그런 파급 효과가 있는 종목들이 이제 플랫폼 기업인 거고 그 플랫폼 기업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사 이상 지방 간염과 관련돼서 또 경구용까지 이어지는 플랫폼의 확장세가 좀 더 시장에서는 파급 여력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뭐 올릭스나 D&D 파마텍 이런 관련된 플랫폼 업체들한테는 조금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최근의 시장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장성이라는 키워드 봐야 되는군요. 올릭사 같은 경우는 장조 50주 신고가 경신이라는 점도 한 번 더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키워드 정리 오늘 장 랭킹 5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 김성훈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